안녕하세요, 별풀입니다. 지난번에 육고기는 얘기를 했고 이제 물고기로 들어갈 차례입니다. 오늘은 물고기 중에 고등어, 명태, 조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반도에는 물고기가 정말 많습니다.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아요.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어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는 순 우리말로 이제 새끼 고등어를 갖다가 고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고돌인데 이게 이제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보통 등푸른 생선과의 이제 대표적인 그 살이 많은 생선인데 요걸 갖다가 그 자선어보에 이제 고돌이를 물고기 어를 써서 한자로 쓰다 보니까 고도어 해갖고 고등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고 자선어보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고등어는 잡으면 단백질 원료로 좋은 사람들한테 반찬이었겠죠. 하지만 잡은 생선을 내륙 안쪽까지 가져오기에는 어렵습니다. 냉장 시설이 없었으니까 과거에.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 바닷가에 접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는 그 소금물 뿌려서 염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겠죠. 그래서 안동에서는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합니다. 그냥 먹을 때는 그냥 구워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찜으로 먹을 수 있겠죠. 근데 이때 좀 냄새가 많이 나서 이렇게 무나 이런 것들 넣어갖고 김치 같은 거 넣어서 생선 비린내는 잡으면서 먹으면 고등어 조림 맛있죠. 비린내만 안 나면 참 맛있는 생선인 것 같습니다. 음식 잘 못하는 데는 비린내 좀 나더라고요. 그나저나 일본말로 고등어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? 사바라고 해요. 사바. 사바사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제가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요. 사바사바 하면은 뭔가 뇌물 주는 거를 사바사바 한다라고 하잖아요.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일본 순경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. 근데 요 순경들한테 뭔가 이제 조선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요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야지 허락을 해준다든지 뭐 잡혔을 때도 뇌물을 좀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. 그때 고등어를 일본 이런 순경한테 줬다고 합니다. 고등어를 줬다 해서 고등어가 일본말로 사바니까 사바사바 뇌물 준다는 게 사바사바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죠. 다음은 명태입니다. 명태는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들이 다 같은 종류의 생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이 명태는 갓 잡혔을 때는 생생하게 잡혔다 해서 생태입니다. 살아있다는 생자죠. 살생자에서 생태가 됩니다. 근데 요거를 잡아서 상하지 않게 얼른 얼려버리면 그건 동태가 됩니다. 얼릴 동자, 겨울 동자를 써서 동태가 되죠. 근데 얼린 게 아니라 생태를 반쯤 말린 수분도 조금 있으면서 한 그런 명태를 갖다가 코다리라고 합니다. 행주산성이나 이쪽 가다 보면은 코다리찜 하는 집이 되게 많아요. 이게 약간 수분도 있고 해서 이것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를 추운 겨울에 말리면 햇빛일 때는 조금 녹았다가 또 찬바람에 얼고 이 바닷바람에 그렇게 됐을 때 황태라고 하죠. 요걸로 해장국 끓이면 아주 속이 든든하죠. 그게 황태 해장국입니다.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바짝 말린 거, 건조해서 되는 거, 이거 북어라고 하죠. 그래서 북어국 끓일 때 요걸로 끓이지요. 이 명태가 새끼 때는 노가리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노가리 이 새끼 때 걸 잡아서 술안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. 명태는 그럼 왜 명태냐?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함경도 알죠? 북한에 있는 쪽 지역. 함경도에 관찰사로 부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함경도 명천군을 방문했다가 뭐 생선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맛있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명천군의 어부가 뭐 잡은 생선이에요 라고 말해서 명천군의 명자랑 어부태자 붙여서 명태라고 했다고 어원설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조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번 편에서 조기는 굴비라고도 하죠. 영광굴비 뭐 해서 이렇게 비싼 거 있잖아요. 잔칫날이나 뭐 제사상 이런 데 많이 오르죠. 약간 비싸서 영광굴비는 엄청 비싸죠. 근데 이 굴비는 어떻게 해서 굴비냐? 이게 이제 고려 시대로 갑니다. 뭐 어떤 신화가 나오는데 이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. 이자겸이라는 사람인데 이자겸이 고려 시대 전기 때 이제 문신인 권문세족이고 뭐 이렇게 왕도 아닌데 자기 이제 딸들 활용해서 좌지우지했던 그 인물입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난이 이제 실패해서 귀양을 가게 돼요.
그래서 여기가 귀양지인데 귀양지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바다에서 나온 생선을 갖다가 임금님한테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.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굴비라고 적었습니다. 굽필굽자 안일비자, 굽히지 않겠다.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한테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맛있는 생선을 말려가지고 돌돌돌 해서 임금님한테 보냈는데,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 겸연쩍으니까 이게 뇌물 아니라고, 굽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굴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썰이 있습니다. 네, 요약해 보겠습니다. 고등어는 고도어, 고도리라고 했던 순우리말에서 자산어보에서 그걸 음차해서 한자로 쓰면서 고등어가 됐다. 일본어로는 이 생선을 갖다 사바라고 부르는데, 일본 순경한테 일제시대 때 이제 뇌물로 바칠 때 고등어를 바쳤다 해서 사바사바가 뇌물을 바치다라는 뜻이다. 명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. 잡은 거 그대로면 생태, 얼리면 동태, 반쯤 말리면 코다리, 완전히 말리면 북어,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리면 황태, 명태의 새끼는 노가리. 예, 이게 다 하나의 생선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끝으로 조기는 이자겸의 난해에서 그 이자겸이 고려 때 이제 임금님께 조기를 진상하면서 굴비, 구필굽 안일비해서 이거는 뇌물은 아닙니다라는 표시로 그런 글자를 썼다 해서 굴비라는 명칭이 붙었다.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